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 주제는요, 제가 이 자폐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를 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을 보실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광고를 먼저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공개 강좌를 계획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ASD 저희 발달장애, 그러니까 치료 연구소라고 하는 맞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아마 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스크린샷으로 해서 제가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 어쨌든 광고도 제가 이미지를 맨 처음 요 영상 앞에다가 이제 넣기는 할 텐데, 아마 넣을 거예요. 잊어먹지 않으면 넣을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공고가 올라갈 것이고, 또 제가 제 웹사이트에도 아직은 올리진 않았지만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밴쿠버 날짜로는 8월 12일, 이게 아마 화요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8월 12일이 달력이 지금 없는, 좀 멀리 있어서 7월달이라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8월 12일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이게 시차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고, 아마 이게 공개 강좌, 무료입니다. 무료 공개 강좌로는 아마 이제 더 이상 무료는 제공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게 끝일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공개 강좌에서 제가 다룰 만한 내용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식으로 두뇌 발달을 시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집약해서 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은 자폐 그러면 자폐 따로, ADHD 따로, 뭐 일반 아이들 교육이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폐 부모님들 중에는 일반 아이도 같이 키우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요번 이 공개 강좌에서는 이 모든 아이들을 다 단계별로, 이게 단계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아이들을 이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두뇌 발달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물론 적용하는 단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방법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같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아이 교육까지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 아이와 자폐 아이 모두를 키우신다라고 한다면은 요번 공개 강좌를 통해서 좀 많은 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말 많은 물고기도 그렇고, 요번 요 공개 강좌는 제가 녹화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녹화본은 제공을 안 할 건데, 뭐 말 많은 물고기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공개 강좌 오시면 함축적인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그림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많은 물고기는 좀 부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루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제가 녹화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녹화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수업 중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 써야 되는 용량이 이미 항상 좀 차고, 또 그분들이 수업, 이 줌이라고 하는 걸 셋업한 이유가 그분들 위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메모리를 더 이렇게 사용했다가 그 영상이 녹화가 안 되면, 수업 영상이 녹화가 안 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수업은 지나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녹화를 안 하는, 공개 강좌예요. 공개 강좌는 녹화를 안 하는데, 여러분께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녹화하면서 그 말 많은 물고기에도 썼었죠. 제가 이제 화면 요만하게 나가고 그 블랙보드에다 써가면서 할 때 그거 뭐 그 앱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OBS. 이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왼손잡이는 아니라서 글자 쓰는 게 이제 좀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OBS라고 맞죠? S자가. 아, 예. OBS라고 하는 그 앱이 있어요. OBS 스트리밍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건데, OBS로 시작해서 이제 그 녹화하는 건 뭐 이렇게 치시면 검색해서 뜰 거예요. 무료 버전이거든요. 이거 OBS 녹화하는 이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PC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맥이든 설치를 하시면은, 실제로 그 화면을 통째로 음성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제 세팅을 몇 가지 하긴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개인 PC나 맥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을 하시고 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영상은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뭐 친구분들 아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시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제가 딴지를 안 걸더라도 언젠가 이런 걸로 문제가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영상을 따로 개인적으로 녹화하고 아는 분들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눠서 함께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그 이미지, 얼굴이 그 사진이 이제 그 이 영상에 남거든요, 녹화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초상권 문제도 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용도로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라는 제안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녹화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이 말 많은 물고기 물론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항상 녹화를 반복을 해서 보세요. 예. 그리고 또 그걸 제안을 드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아 이게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가가지고서는 내가 이거를 그 놓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두고 따라오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제가 말을 할 때 이제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녹화를 다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면은 이게 두뇌가 열릴수록 들리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영상이라도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영상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녹화를 해서 이제 보실 거를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따로 녹화는 하지는 못한다는 것, 녹화 영상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요거는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은 드립니다. 저 요거는 카페에 공지사항이 올라가면 거기에다가도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댓글로 이렇게 써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 회원이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요 공개 강좌에 대한 것 8월 달에 8월 중순에 이제 한다는 것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료 공개 강좌이기 때문에 그 줌 링크하고 패스코드 뭐 이게 아이디하고 패스코드 그 패스워드라고 하는 그 패스 번호 그러니까 이제 비밀번호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미팅을 시작 안 하시더라도 미리 들어와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한 하루 이틀 전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뜨면 제가 그거를 아마 끝낼 텐데 그러지 마시고 또 날짜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밴쿠버 날짜가 이거는 밴쿠버 날짜지 한국 날짜가 아니거든요. 8월 12일. 예, 예전에 보니까 좀 하루 일찍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날짜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 20분 전에 먼저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미팅 시작하면 이미 이제 그때 가면은 들어오신 분들은 자동으로 거기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공개 강좌 할 때는 질문을 위주로 받았잖아요. 질문 위주로 받고, 또 제가 이제 강의 형태로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실제 강의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갈 거예요. 함축적으로. 예, 이게 근데 이제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 짧은 2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2시간, 1시간 반 하고 한 30분 질문 받을 예정인데 1시간 반으로 함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에 다 소화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이든 뭐 일반 아이들이든 ADHD가 있든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여기서는 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갈 때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까지를 다 담을 거기 때문에 이 통합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것,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광고가 학회가 특수교육 학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11월 3일에서 5일이죠. 제 기억에. 예, 그거는 제가 요번에는 저희 광고 영상을 넣지는 않을 텐데, 저는 학회장이라서 이제 어차피 가야 되는 사람이고, 제 아들은 요번에 앱스트랙트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블라인드 리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만 보고 이걸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보낸 게 요번에 이제 이 발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오럴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자로 이제 발표자의 한 명으로 선정이 돼서 아들도 함께 가는데, 혹시 옥스퍼드 근처, 영국에 이제 옥스퍼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옥스퍼드 대학 내에 칼리지가 있는데 세인트 앤인가 하는 컬리지일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만나서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하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뭐 굳이 이게 학회가 등록비가 비싸기 때문에 굳이 학회를 등록하시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제가 이메일을 여기다 쓸게요. 가장 간단한 이메일, MIN 요거 제 성입니다. 민동필 할 때 민, 그 다음에 골뱅이 @pondered.ca, 요거는 이제 제 회사죠. PON D가 이런가요? 제가 이게 지금 왼손으로 쓰고 있어서 이게 그냥 ED, 요 끝에 ED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지금 쓰려고 하는 건데 .ca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개발세발이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요게 잘 보이는 방향을 찾으려고 지금도 아직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왼손으로 쓰게 됐는데, 어쨌든 제 이름이 민동필인데, 성의 민의 pondered, 요거는 제 회사 이름, 아마 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 링크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ca 이쪽으로 해서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해주시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영상 밑에 댓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느 거든 뭐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으로 지금 카카오톡을 오픈을 하려고 제 자폐 부모 단톡방이 있는데, 오픈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그 전에 이 수업용으로 쓰던 거라 이 멤버만 들어오게 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오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제안을 주신 게 새로 단톡방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게을러서 거기까지 아직 손은 못 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채널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다로 먼저 이제 뭐 그렇게 길게 시간은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폐 부모님들, 일단 아이들의 감정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항상 이게 이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특히 이제 오은영의 금쪽 같은 데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뭐 그 얘기를 오늘은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폭력 성향이 보이면은 그 오은영도 그렇고 그 주변 패널도 그렇고 뭐라면 그게 뭐 화낼 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 일반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자폐이든 ADHD를 가진 아이들이든 이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럴 때는 이거는 왜 짜증내고 화를 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안 되고 내가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옆에서 들어주질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들도 짜증이 나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부하 직원인데 내가 상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겠어요? 짜증나고 열받죠. 그럼 보통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밖에 가서 풀어요. 뭐 술을 한잔 하든 어디 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여행을 가든.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자폐 아이들 특히 어떤가요? 갈 곳도 그렇게 스스로 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아요. 그죠? 거기다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짜증나고 말 그대로 화나고 이런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의 문제로 해서 이건 너가 지금 가진 문제야. 그래서 네가 고쳐야 돼. 그러면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훈육이죠. 예, 흔히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이게 훈육이죠. 그래도 훈육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마치 좀 발전된 형태의 그런 어떤 교육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개를 길들이는 훈육법이에요. 예, 훈육은 개와 같이 이제 길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훈육으로 가면서 아이를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게 감정이 누그러들면 그나마 좀 충분히 아이가 이제 그 생활에 녹아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감정이 누그러들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음 한편에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폐 아이들 뿐만 ADHD도 그렇고 자폐도 그렇고 일반 아이들 이제 뭐 그거 다 빼고 그냥 자폐 아이들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이 채널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이제 이 교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얘기니까 사람이 극으로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직접 봐서 알아요. 예, 한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제약을 받아가면서 옆에서는 이건 네 잘못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아이는 그것에 수긍할 수 없고 동의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고 같이 좋아라고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항이 생기고 나는 싫어. 나는 이렇지 않은데 왜 엄마 아빠는 또는 뭐 학교에서 그 교사는 나를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앉혀서 뭐를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이런 게 들어가면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짜증과 화로 일생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짜증. 이제 제가 뭐 가끔 이게 제가 이 글자를 거울상으로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왼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짜증이 쌓여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 사람의 인간의 두뇌는 탈출구를 찾아요. 탈출구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짜증내고 화내는 삶만으로는, 삶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로 가다 보면 극단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극단적인 형태로 갈 때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극단적인 형태는 이제 생을 마감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형태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생을 마감하는 경우에는 내가 갈 곳이 없을 때예요. 짜증과 화가 아니라 답답함인데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짜증과 화는 뭐냐면 내 욕구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짜증과 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냐면 이게 폭력의 형태로 바뀌어요. 네. 이 폭력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폭력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갑질하는 사람들의 폭력. 이거는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즐거운데 뭐를 통해서 즐거우냐면 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그 괴롭힘에서 오는 즐거움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종류별로 이제 상황별로 조금씩 있지만은.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짜증과 화로 그 일상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폭력의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때의 폭력은 뭐냐면 탈출구를 향한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이제 그만 건드려라. 그러니까 그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무는 형태죠.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그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 주변에 접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희열을 느껴요. 이게 이제 그 즐거움이 역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즐거움이 그걸 통해서 하나의 탈출구를 이렇게 희열이라고 하는 탈출구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인가 물건을 부신다던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화가 풀리면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짜증과 화를 냈다가 폭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건너뛰고 폭력으로 바로 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자폐 아이들, 이게 실제로 이쪽으로 가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작은 것에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대화가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을 찾으면서 야, 이게 아니라도 이쪽으로 가도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를 보여줘 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한번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있고 의지도 있어서 벗어나는다라는 상황이 오는데 옆에서 또 이거 해 저거 해 너는 이런 아이야 네가 바뀌어야 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계속 오고 거기다 또 하기 싫은 공부까지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되돌아가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차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차단을 하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쪽 폭력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폭력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에서 장애물이 생겨요. 이거를 가는 길을 이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누구의 초점이 맞춰지냐면 이제 부모님들의 화라고 하는 것. 예. 바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요. 때로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 때문에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거는 뭐 걱정이기 때문에 이제 간섭을 한다라고 하지만, 또 화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부모님들이 답답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화라고 하는 그것의 근원을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거고, 이게 실제로 일상에서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부모님들 스스로 이 화를 그 통제를 해가면서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불교를 저희 전하는 이 머리 깎은 승려분들이 뭐라면, 야, 화가 나면 그걸 알아차려야지. 그래, 그러고 나서 화가 나면 그걸 알아차려. 그래야지 화를 통제할 수 있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화가 나는 건 그거 네 욕심이지. 응? 네가 화가 난 거는 네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네가 원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고, 네가 네 감정을 주체 못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화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내려놔야 돼. 이제 마음의 짐을 덜듯이 내려놔야 돼. 감정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내려놓고 실제로 아이들과 이렇게 가는 경우, 원만하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예. 왜? 화를 내려놓은 건 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이거 화내서 뭐하냐? 이 결국은 내가 뭐 저지른 일이라고 뭐 받아들이고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털자. 그 나는 털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부모로서 아이에게 화를 내왔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를 털었다고 아이가 나한테 쉽게 접근을 할까요? 못해요. 평상시 봐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뭐 업이라고 하죠. 내가 해놓은 짓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만 그냥 화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려놓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지. 간섭을 하니까 화가 나니까 나 간섭 안 할래. 그런데 간섭을 안 하니까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화가 내려놔야지 그러는데 더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깎고 들어가야죠.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에 속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놀아야죠. 그럼 어떡하죠? 남편, 자식 그냥 둬. 저기에 간섭하지 말고 쟤들 멋대로 하도록 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쟤들 인생이니까 너들 살라고 냅둬. 너만 가가지고선 그렇게 하면 돼. 집에 있으면 힘들어? 괴로워? 자, 그러면은 와, 우리 있는 대로 여기서 우리끼리 놀면 돼. 왜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겠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든 그 단체 아마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 정토에 가가지고선 그 증문즉 상담, 승려 법륜의 증문즉 상담, 저는 그 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거기서 댓글놀이 하다가 저는 이제 제 아이디 다 차단당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딴지 거는 사람들은 다 차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댓글이 이젠 찬양 일색으로 다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그 단체는 좋아요. 왜? 우리 단체 와서 봉사활동하고, 그래, 너 아들 남편 신경 쓰지 말고, 또는 너 아들 부인 신경 쓰지 말고 와가지고서 우리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람들 도와가면서 하면 보람 있지 않냐? 가족은 어떡할 건데요? 자, 그래서 화는 내려놔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내가 뚜렷하게 찾아서 그 뿌리를 아예 내가 직접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그 뿌리를 본 다음에 나 스스로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짜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이 화를 내므로써 이 화가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화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러고 나서 화를 내질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방법을 찾거든요. 그렇게 방법을 찾으면 뭐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찾아가는 거는 뭐 제 영상도 있고 제가 쓴 글도 있고 논문도 있고 책도 있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때부터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일단 찾아가는 거는 이거는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요즘 다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자폐 부모님들 대상 교육을 예로 들자면은 처음에는 자폐에 대한 이해, 이게 사실은 두뇌 발달의 이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뇌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까? 요 방법론에 대한 게 이제 조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개념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두뇌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관찰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데 관찰하니까 이거 봐, 저거 봐, 야, 이거 봐, 이게 물이야. 뭐 이러면서 하게 되면 이건 가르치는 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그럼 교육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냐면 개념화를 부모님들이 하는 방법을 익혀서 그것을 아이에게 접목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그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목하는 방법으로 적용해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가면서 이제 저희 언어 발달과 두뇌 발달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단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는 걸 체계적으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두뇌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념을 연결하는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는 확장이에요. 아이들의 관심사가 하나나 두 개 정도 있던 것들을 연결시켜 가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 그래야 시야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매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고기 하나다 저희 애 같이 그러면은 그 하나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확장을 시키고 거기다 또 사람들의 어떤 삶에서의 패턴이 있는데 또 사람들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뤄야 돼요. 그게 이제 개념의 연결을 통한 확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체계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상대적인 개념, 이 상대적인 개념이 상대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이들에게 특히 자폐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많다, 적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아름답다, 뭐 반짝이는데 뭐 생동감이 있다 이런 표현들 이게 자폐 아이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개념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뭐를 다루냐면 상대성. 그게 뭐냐면 길다, 많다, 적다, 그럼 무엇보다 많고 무엇보다 적고 개수로 여기서는 이제 뭐 숫자 같은 거 뭐 개수라든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수의 개념을 익힌다면 여기서는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길이의 상대성 또는 양의 상대성 이런 걸 통해서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방법을 이제 이게 추상적 개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상대성까지 동원해서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방법까지 이제 익히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접목하는 방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이건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고 그 근원의 뿌리를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어떻게 접목하는지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할 때 내 감정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감정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판단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려고 하면은 이게 1, 2, 3, 4, 5, 6번째 단계까지 가요. 그럼 적어도 제가 학기가 이제 새 학기가 돌아가거든요, 1년에. 그럼 적어도 2년에 걸친 훈련이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나야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좀 기초가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중간에 이제 코칭이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코칭도 들어가는데, 뭐 저는 이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코칭을 같이 뭐 병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 과정 동안은 코칭보다는 그 코칭 중에서도 이제 개별 코칭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저희 주말에 제가 저희 공개 코칭 세션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이제 하시는 게 낫고, 뭐 진짜 이제 좀 더 가속을 하겠다 그러면 코칭 세션을 한 번을 더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그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그러고 나야 이제 아이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단계의 공부 방법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이 두뇌 발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개념화하는 그 방법을 스스로가 익혀서 개념화를 시켜가고,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씩 익혀가면서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독립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걸 보면은 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들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화 같은 거 이제 조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이 상대적인 것들도 좀 다루고, 지금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다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나누는 게 아니라, 구분이 딱딱 지어지는 게, 학교 공부처럼 구분이 딱딱 지어지는 게 아니라 다룬 내용을 가지고 내가 종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거를 배우질 않았으면 이거를 여기서 적용할 수가 없을 뿐이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이제 그런 차이일 뿐인데, 어쨌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좌충우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수업하면서 제공할 때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는, 유튜브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수업에서 가끔 이제 제가 지금 찾아놓는 방법들 중에는 제가 아이에게 써먹지 않았던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법들이 일단 들어가요. 제가 왜 써먹지 않았냐? 그 방법을 몰랐기,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요즘 이제 정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 방법, 내 아들놈에게 써먹었으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4, 5년에 걸쳐서 지금은 14, 5년이 아니죠. 이미 한 16, 7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따라가면은 많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시간이나 효율 면에서 월등히 이제 달라질 겁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는 게, 감정이 사실상 이 끝에 6번째 단계라고 하는 이 6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단계에 그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저는 딱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해보시라고 제안은 드려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제안은 드리는데, 왜냐면 내 감정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찾아가는 방법도 여기다가 이제 보여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아마 소화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지식을 뚜렷하게 받아들여서 인지만 하고 있어도 이게 인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인지 능력 키우자 어쩌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아마 여러 부모님들도 그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조차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을 지식적으로라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아이에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하면서, 아, 내가 이게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냈다 그러면 돌아서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을 듣고 나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까지 갈 때까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그 책에서 맨 마지막 장에 숨쉬기를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게 복식, 호흡 이런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장을 마사지하는 그런 숨쉬기를 통해서 내장을 마사지하는 장기 기관들을 다 마사지하는 그런 내용까지 그 방법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감정이 좀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기 뭐 한 100m 전, 뭐 아이를 만나기 5분 전, 숨쉬기를 통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아이를 보면 화가 좀 덜 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감정이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감정을 몇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까지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두 가지로 나눌게요. 두 가지 중에서 즐거운 감정, 이 즐겁다고 해가지고 제 뭐죠? 칭찬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칭찬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이가 뭔가 하나를 해냈는데, 야,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하는구나. 특히나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여 주길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칭찬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 강화를 시킨다는 그런 것들로 한다? 이거는 아이들을 동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즐거움 중에는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면서, 야, 이거를 지금 내가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내니까, 야, 이게 되는구나. 그랬을 때 오는 그 즐거움.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나서 박수 치면서, 야, 나 됐어, 나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성취감. 요거는 뭐냐면 두뇌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계에 닿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막히는 길이 오는데, 적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활력소는 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 활력소라고 하는 것이 두뇌 발달을 궁극적으로 키워가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판단을 내려가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 교육을 하는 데는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은 이거는 독이 됩니다. 많은 경우.
칭찬에도 그래서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저거는 아니고, 예. 자, 그런데 개 중에 가장 쓸모없고 가장 그 쓸모없다기보다는 이 두뇌 발달서부터 삶을 갉아먹는, 좀먹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 짜증, 이런 감정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실제로 백해무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백해무익한지, 그것을 이제 제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끝에 가서 아이들에게 왜 이게 독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그 엄마든 아빠든 설거지를 하려고 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에게 아침에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야, 밥을 먹고 나면 싱크에 집어넣고 물을 쫙 틀어서 이 물에 좀 이렇게 담궈놔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뭐라냐면, 야, 이 밥풀이 이렇게 먹고 나면 이걸 좀 그 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설거지 할 때 딱딱해서 이거 없애기 되게 어려우니까 좀 해줘. 부탁을 했다고 쳐요. 아니면 그렇게 좀 해. 명령을 했다고 쳐요. 이 명령은 좀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딱하니 갖다 놨는데 물에다 안 담가 놓고 그냥 싱크에 넣어놨어요. 그럼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죠? 이제 슬슬 끌어올라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분명히 물에 담궈 달라고 했는데 네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놔서 내가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성격 급하시다고 하는 분들,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이거는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예,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돌아서서, 야,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너 이건 뭐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아이를 혼을 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서로 갈등만 생기고 또 싸움 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열받아서 씩씩대고 돌아서서 막 가면서 발로 뭐 이거 뻥뻥 차고 뭐 이제 물건 집어던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엄마 아빠 화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한 소리 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은 싸움이 심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알아차려요. 감정,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딱 알아차려요. 자, 그래서 내가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면 화를 내면은 아이와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랑 뭐 더 이상 이야기도 안 되고 하니까 참아야지. 이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가 이게 쌓이는 것들을 참다가 안 되면 한번 폭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야, 이제 좀 내려놔. 그러니까, 그래, 화를 뭐 굳이 내서 뭐 하냐? 화내는데 의미 없지. 그냥 내가 이거 삼키고 말지 뭐.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와서 딱 그 설거지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있다가 설거지를 시작을 하는데 화를 내는 시간이 좀 있고 화를 삭히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설거지에 담가놨던 그 그릇들이 뭐 물에 이제 물을 틀어놔서 이제 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했더니 이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다 잘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스로 깨달아요. 이게 이제 원효의 깨달음이죠. 예, 해골바가지 물처럼 스스로 딱 깨달아요. 야, 이게 밥풀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화를 낼게? 굳이 이게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냥 내가 이거 조금 물에 담가 놓고 한 5분 10분 기다렸다가 설거지 하면 됐었을 텐데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이게 있고 쭉 있었는데 이거에 치이고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그냥 이렇게 내가 했었으면, 내가 내려놓고 이렇게 좀 한순간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을 해봤으면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뭐 괜찮은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선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이게 원효의 깨달음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과 누가 가르쳐 주면서 깨닫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누가 가르쳐 줘서 깨닫는 거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이거는 내가 직접 밥풀 이거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아이에게 물에 담궈 놔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안 됐으니까 아이에게 화를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아이에게 이걸 집어넣어 놓고 나니까 이러이러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설거지 할 때 훨씬 수월하니까 이렇게 해 줄래 라고 이유까지 설명했으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기한 대로 들어줄 확률이 높죠. 이게 학교 공부로 따지면 지식을 전달하는데 이유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달하는 게 한 방법이에요. 이게 학교 공부로 가면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니까 뭐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어쨌든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 나는 화를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래 내가 화 이제 안 내고 내가 설거지를 할게. 그러고 났다 보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나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화를 낼 이유는 없겠죠. 예. 그런데 접근법은 생각은 날 수가 있겠죠. 어떤 접근법이냐? 아이에게 야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줄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겠죠. 내가 스케줄이 빠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거 하고 그러고 나야 내가 좀 쉬든가 뭐 저희 출근을 하든가 할 텐데 뭐 이게 이래서 이랬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일을 쭉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흔히 많이 접해왔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강사들이 전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감정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걸 좀 내려놔라.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 여기는 아이에게 간섭할 게 없죠. 아이에게 간섭하지 말고 너의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승려 법륜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을 읽어주는 그 사람들, 누구죠? 김창옥인가 하는 그 강사, 그 사람은 사실 수준이 코미디언 수준이지, 같이 그냥 울고 웃는 선에서 이제 함께 사람들을 위로하는 선이지, 깨달음을 얻는 그 수준까지는 못 가니까 그 사람은 빼야 되겠네요. 김창옥 그 사람 그 수준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뭐죠? 가수들 콘서트 가서 그냥 슬픈 노래 들으면 같이 한번 울고, 또 즐거운 노래 들으면 같이 한번 웃고, 그렇게 그냥 즐겁게 놀고 나서 끝이 나는 그런 거라고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누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 강의 어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코미디라서 가끔 봤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찾고 있는 게 저런 행동이 왜 웃길까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뭐를 찾냐면은 웃음의 근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저게 왜 웃기지? 저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웃기지? 이게 감정이에요. 지금 저는 화를 가지고 찾아가지만 이 웃기는 감정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게 다 찾아가질 않아가지고, 왜냐면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다가 이제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기로 그 사람 거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개그와 함께 개그와 함께 울고 웃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게 보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요즘 예능 프로그램 한동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수준이에요. 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네, 제가 이제 다음번 요 말 많은 물고기 채널이 아니라 제가 또 하나 채널이 있는 데서 그 다룰 내용이 이제 불교가 아니라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시달타 석가모니가 인류에게 남겨놓은 그 진짜 그 교육의 엑기스가 뭔지에 대한 거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준이 딱 여기에요. 예, 이 깨달음.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는 아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화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러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찾는 순간 그것은 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한 번 더 깨달아서 내가 그럼 다음번에 또 이런 깨달음을 이어가야지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건 내 깨달음이고 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려놓는 나의 수행이지, 이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흔히 얘기하는, 여기까지 놓고 얘기하면 뭐 대승불교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대승이라고 자기들이 떠들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거는 그쪽 얘기니까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끌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자, 화를 낼 때 아이에게 어떻게 화를 내죠? 화를 낼 때 이제는 이게 이제 보통 개념화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념의 기본이 뭐냐면 관찰하고 질문하고 또 관찰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늘려가고 그러는데, 이제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를 낼 때 무엇을 관찰하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요. 뭐 결국은 나로 똑같이 시작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거는 내가 화가 났는데 화를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가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나서도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지른 일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고, 저지르기 전에 하는 게 훨씬 효율은 좋지만 저지르고 나서라도 공부를 해야 일단 그 화를 덜 내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화를 내는 나를 이제 관찰을 해요. 비디오를 찍든, 이건 내 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찰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에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죠? 첫 번째, 너 왜 이렇게 했어? 아이를 탓해요. 아이의 탓. 그죠? 두 번째, 이건 이렇게 해야지. 가르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놓고 아이를 탓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돼요. 이거 간단하게 두 개만 놓고 하는 겁니다. 예, 왜? 내가 왜 아이를 탓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근거가 있나요? 아이가 그 그릇을 싱크에 그냥 갖다 놨어요. 물을 안 채우고. 그러니까 아이를 탓을 하는데 왜 그걸 탓해야 되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탓해야 되지? 이제 이게 뭐라고는 이때 써먹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아이를 탓해야 되지? 왜 아이를 탓하게 됐을까? 여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가르쳐요. 이렇게 했어야지. 그럼 내가 왜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왜죠? 아이를 탓한다는 건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그게 첫 번째죠. 이렇게 해놨으면, 물속에 담가놨으면 내가 바로 일을 하는데, 수월하게 일을 하고, 시간 맞춰 일을 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아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내 계획을 중간에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탓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가르쳐서 네가 내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지 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를 탓하고 아이를 가르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럼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왜 똑같은 왜가 일로 들어와요? 왜 가르치려고 하지? 라고 물어요. 내가 편하고자. 답은 이제 다 나왔죠.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이걸 가지고서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이를 가르쳐서 내가 편하고자 했으니까, 이제 다시 되돌아가요. 이게 생각이 계속 이 감정의 고리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생각이 되돌아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화를 내려놓으면 되지 뭐.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것 가죠. 앞에서는 그냥 단순히 내려놨다면 여기서는 이유가 생겼죠. 어떤 이유냐면 내가 편하고자 그랬구나.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법률님 정도가 가는 그 수준 정도가 되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게 네가 편하고자 하는 거지. 그게 네 욕심이지. 라고 했던 게 이제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정도 선이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법률님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온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나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내려놓을 이유가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들어가요. 내가 그럼 아이를 가르치는데, 내가 아이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이유가 뭐지? 가르치는 이유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덧붙여져요. 뭐냐? 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내가 아이를 가르치나?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사실상 아이를 가르치는 이유는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가르칠 때 가르치는 이유는 뭐죠? 아이를 위해서예요. 아이를 위해. 자,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라고 딱 해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일까? 가르친다는 것이? 이거 해, 저거 해 시킨다는 것이? 내가 아이를 가르칠 때 이거 해,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지? 이제는 여기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질문,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 하지 마, 이거는 이래, 저건 저래 라고 가르칠 때, 이 가르침은 어디에 기인을 한 걸까? 라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 사회에다 비춰놓고 보면 뭐죠? 나는 가르칠 위치에 있고 아이는 배우는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중간 단계는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개념을 하려면 하나하나 질문과 이 답을 찾아가고, 또 왜라고 하는 질문 들어가고, 거기다가 다시 이게 제자리를 맴돌게 되면 그걸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끌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는 가능해도 이게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데서는 이제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요. 아이를 가르칠 때의 내 모습,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거를 놓고 딱 해서 보면 이 종합적인 것들이 어디에 기인하느냐? 권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그럼 권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접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는 입장에서 아이의 그 관점을 보면, 배우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배우는 아이들은 항상 어떤 모습을 보이죠? 주눅 들어 있어요. 왜? 가르쳐 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혼이 나요. 화를 내면 화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잘하면 가끔 칭찬을 듣지만 칭찬보다는 그 한 소리를 들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건 직장 생활을 비교해 봐도 되죠.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죠? 항상 엎드려 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의 밑에 엎드려 있어요.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두뇌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 할 수 없으면은 과연 아이가 자기의 판단으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없죠. 네,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까지 보면은 스승만한 제자 없다는 말도 있고, 또 권력자들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시키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다가 또 더군다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자기가 쇠고랑 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많이 사회에서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인 나, 엄마 아빠인 나는 왜 권력자적인 위치에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할까?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요것도 건너뛸 겁니다. 그걸 찾아 들어가면 답은 딱 하나가 나와요. 뭐냐?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내 권위를 찾음으로써 내가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 사상의 그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죠. 물론 유교 사상이 없어도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다가 또 바뀌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다 유교 사상이 망친 한국 교육 두뇌 발달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실제로 유교 사상이 한국을 굉장히 억눌러 놔가지고 지금 사회 발달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오는데, 이거는 기술 발달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은 아무리 억눌러도 발달할 수 있어요. 왜? 주어진 거를 어떻게 써먹는지 이런 거를 찾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부리면서 안정감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개를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개가 훈련시켰을 때 자기의 말을 잘 들으면서 원하는 대로 딱 움직이면 어떡하죠? 뿌듯함을 느껴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다 나왔죠? 부모인 내가 화를 낼 때는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위치를,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찾고 싶어서, 내 위치의 확고함을 단단히 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과 함께 더해진 게 뭐냐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아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으로 말 그대로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첫 번째에 속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편안함, 설거지 할 때 내 편안함,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나서 잠시 쉬고자 할 때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될 때 화를 내는, 이게 이제 개인의 욕망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를 가르침으로써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위치한 때까지 올라오고 그걸 밟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 마음,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방법이 아이를 주눅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봐야 되겠죠. 모순을. 어떤 모순이죠? 가르치고자 했는데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반항과 함께 갈등만 더 커져서 아이가 문을 닫고 문을 닫는 순간 두뇌 발달의 길이 막혀서 결국은 아이들의 두뇌가 추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거를 개인이 스스로 이 과정을 찾아가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항상 공부 방법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배워서, 이게 배워서 깨닫는 깨달음. 그게 되고 나면 두 번째, 앞서서 얘기한 그 방법과 똑같아요. 나 스스로 깨달음. 스스로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스스로.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했던 수준을 따라가면 뭐 나의 깨달음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은 그건 이제 전반부라고 볼 수 있죠. 그 전반부의 그 깨달음은 내가 깨달아가는 나만의 공부 방법이지 아이의 교육에 대한 방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있죠? 여기서는 내가 지식으로 처음엔 깨달아요. 그럼 어떡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태죠? 제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아이를 가르쳐서 나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아이로 하여금 나를 발판으로 살아가게끔 하려고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서 내 가르쳐 준 걸 제대로 안 받아들여서 내가 화를 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도 화를 내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역풍이 불었네? 역효과가 나타났네? 그러면 이거를 써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이건 지식으로 배워서 익힌 깨달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은 이거를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러면은 이 짜증나네? 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앞부분의 깨달음이죠.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그걸 바탕으로 나를 가다듬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바꿔서 이제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내가 이렇게 좀 기다리면 되는 걸 방법도 찾고 또 이게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이제 내 생활이 편하고자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방법을 찾는 게 이제 그 수준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려면 아이를 이끌려면 이 단계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이제 실제로 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래 깨달음을 짜증난 거를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되지? 이거를 찾아 들어가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자꾸 아이를 가르쳐서 두뇌 발달을 시켜서 아이가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결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 빼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밟고 올라서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자 가르치는 건데, 실제로 짜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물적 그 본능의 피라미드 속에서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의사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는 이걸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주눅이 들면 두뇌 발달이 더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이 두뇌 발달을 완전히 막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수준의 깨달음 가지고는 여기는 좀 어렵죠. 여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 근원을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의 두뇌 발달이 가능할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이미 있어요. 어딨죠? 내가 앞에서 찾아온 그 깨달음, 과정, 거기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깊이 있게 내려온 이 깨달음의 과정, 내가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부터 이쪽에서 있었던 깨달음으로 일상에서 있는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내가 설거지를 하기 전에 한 10분 냅두면은 이 자체가 말랑말랑해져서 설거지가 쉽잖아. 그거를 그 깨달음의 방법을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주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화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그게 안 돼서 화내지? 화가 나지? 그래. 근데 그거를 한번 봐봐. 거기 뭐 퍼즐을 맞추는데 안 된다 그러면 퍼즐이 거기 뭐 하늘색이 있고 하늘같이 하늘색이 있고 그 옆에는 뭐 땅같이 이런 색이 있는데 그럼 그거랑 맞는 거 어디서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좀 더 길게 유도해 가면서 가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그걸로 통해서 아이가 점차 두뇌 발달이 되고 나면 2단계까지 끌고 와야죠. 그래서 아이도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가면서 찾아가고 그 방법을 익히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에 가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이 안에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좀 중간을 좀 많이 건너뛰어서, 어차피 과정이 좀 많이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그 과정을 제가 다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다 빼놓고 이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아이를 위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죠. 네, 다 없애고 뭐를 해야 되냐면 아이의 감정을 이 방법은 나중에 가면 아이의 감정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그 근원을 놓고 찾아가면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아이를 다시 능동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한참 후의 이야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말과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하나 두뇌 발달과 언어 발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이제 전반부 단계라고 할까요? 그 단계에서 이제 제가 이 영상들은 다 거기서 보통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좀 내용이 깊은데 이걸 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제가 지식적으로라도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식을 들어서 배우는 그 깨달음이라도 이제 좀 깨달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이게 실제로 아이들 두뇌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 염두에 둔다 뭐 이런 한자를 좀 많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순수한 한국말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저로서는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가는데 어쨌든 좀 가장 쉬운 단어, 제가 이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한자적 표현이 많은지 요즘은 가끔 뉴스를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써도 되나? 아니면 저게 무슨 의미를 쓰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꽤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한자나 이런 거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머릿속에다가 요거를 잘 저장을 좀 해두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어디 냉장고든 어디든 아니면 뭐 저희 휴대전화든 어디든 잘 보이는 데 써두세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는 거는 결국 두뇌를 퇴화시키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할 때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 제안을 이제 드립니다. 예. 감정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요 감정을 스스로 한번 다루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실제 그 훈련이 좀 많이 된 다음에나 가능한 거고, 지금은 아마 이해하시는 것도 조금 따라오기가, 아이 저거 민동필 말 좀 따라가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고 이게 잠깐 헷갈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말은 그겁니다. 아이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아이뿐만 아니에요. 배우자도 그렇고 다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걸 하면 두뇌 발달이 망쳐지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몫은 오롯이 아이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 템플 그랜딘 박사처럼 그렇게 능력을 스스로가 깨우치게 되면, 그 방법을 깨닫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이제 부모를 벗어나 홀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한번 잘 새겨보시고요.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거는 자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폐랑 일반 아이들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거를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시고, 일반 아이에 대해서까지요. 그러니까 확대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 방법을 바꿀 건지, 뭐 제가 방법 바꾸는 내용은 제가 보여드리죠. 그 공개 코칭 세션에서도 보여드리고,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유튜브 지금 이 채널에서도 보여드리고, 뭐 수업에 들어오시면 거기는 뭐 제일 확실하게 이제 방법을 다루는 영역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